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무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뒤 그 찰나의 순간을 비극으로 바꿉니다. 텔아비브의 밤하늘을 수놓은 오렌지색 불꽃은 축제의 서막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봉인하려 했던 금기된 기술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기괴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2026년 3월 이스라엘 상공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듯 하더니 수십 개의 작은 불꽃이 되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을 즐기던 이들에게는 마치 유성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낙하물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살상력을 가진 작은 폭탄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그 오렌지색 불빛들이 땅에 닿는 순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무기의 정체는 집속탄이라 불리는 현대전의 잔혹한 산물입니다. 구조는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모탄이 공중에서 배를 가르면 그 속에서 수십 개의 자탄이 튀어나와 광범위한 지역을 뒤덮습니다. 정밀 타격이라는 현대전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방식은 오직 하나만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좁은 지점이 아닌 넓은 면적 전체를 죽음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폭격이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공중에서 뿌려진 수많은 자탄 중 상당수는 지면에 닿아도 즉시 터지지 않습니다. 이 불발탄들은 풀숲이나 길가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의 발길이 닿기를 기다리는 지뢰가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해 손을 대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상은 계속됩니다. 이 무기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악마의 씨앗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인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집속탄 앞에서는 이 첨단 방어망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미 수십 조각으로 나뉘어 쏟아지는 자탄들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하나를 맞추는 데 최적화된 방패가 쏟아지는 수십 개의 작은 바늘을 모두 막아내기란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폭발력을 집중한다면 집속탄은 그 철학부터가 다릅니다. 이 무기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가벼운 파편과 작은 폭발을 넓게 퍼뜨려 생명체를 공격하는 데 집착합니다. 차량과 상점 유리창, 그리고 대피소로 미쳐 숨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칼날을 휘두르는 셈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파괴라기보다 명백한 살상에 가깝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는 이 무기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범하게 일터를 지키던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청객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지고 미사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지면에 남아있던 자탄이 터지며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전쟁터와 후방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이제 발밑조차 믿을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은 이미 이 무기의 사용을 영구히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집속탄이 가진 무차별적인 살상력과 전후 민간인에게 끼치는 장기적인 피해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전쟁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들은 여전히 이 협약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명분 아래 인도주의라는 인류 공통의 약속은 힘의 논리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속탄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테러의 도구일까요? 정밀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차별적인 파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 정교한 살상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오렌지색 불꽃이 꺼진 뒤의 어둠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